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를 좀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지원 동기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1월이 참 엊그저께가 이제 1월 1일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하루하루가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많은 분량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저는 한다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하시겠지만 하루하루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식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때부터 취준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종료하는 시점이나 스타트하는 시점이나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지원 동기는 제가 조금 다른 항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보시면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라고 해서의 꿈, 그 다음에 그 꿈을 왜 우리 은행에서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해서 왜 신한은행이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기업에서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요 질문을 보시게 되면 어떤 성격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입사 후 포부라는 항목으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한은행에 지원하신 분이 작성하신 입사 후 포부의 항목으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 쓰는 거를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입사 후 포부가 됐건 지원 동기가 됐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얼마만큼의 구체성을 좀 부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쓴 지원 동기와 잘 쓴 입사 후 포부는 다른 지원자 대비 조금 더 명확한 동기, 명확한 포부를 좀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는 좀 추상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약간의 구체성을, 근데 어떤 구체성이냐면은 두 가지겠죠. 직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성, 아니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구체성.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입사 후 포부를 쓰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구체성을 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항목에 지원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온다라기보다는 포부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요거를 동기화 시켰거든요. 자, 일단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소제목만 봤을 때는 조금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어젠다는 자산관리네요.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욕구. 그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반론에서 신한은행은 두 가지 형태의 연금 플랜을 주역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 이미 신한은행은 사람들은 되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한 욕구를 반영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4년 출범한 신한미래설계 은퇴 브랜드는 신한금융그룹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택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노후자금 확보는 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단을 한번 나눠줘도 되겠네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해. 또 노후자금도 확보하고 싶어해. 이거는 은행의 존재 이유야. 나는 이렇게 신한은행의 PWM 센터에 들어가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고 설계하며 고객 행복과 자신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좋은데요? 왜 신한은행에 지원했냐? 여기 PWM이죠. 웰스 매니지먼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들어가서 나는 사람들의 자산을 불려주고 싶어. 그게 고객 행복이죠. 나도 성장하고 싶어.
먼저 일반 영업점에서 개인 금융 영업을 하면서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겠다. PWM 센터는 금융상품뿐 아니라 증권상품도 함께 지시해야 하므로 금융투자 분석사 자격도 취득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CFP 자격도 취득해서 결국에는 신한은행 최고의 자산설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잘 쓰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하는 지원자인지 딱 눈에 들어오죠. 뭘 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바로 자산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인 거죠.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어디에서? 신한은행에서 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왜 은행에서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신한은행에서 하고 싶어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은 포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지원 동기 같아요. 지원 동기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지원 동기는 평가자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내가 얼마만큼의 구체성을 부여해 줄 수 있냐라는 부분인 거고, 그 구체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분은 요 내용은 아니죠. 요 내용. 요것보다는 본인이 직무상 어떠한 내용으로 해보고 싶다. 그거에 대한 이유고요. 딱 이 글을 같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지원자는 신한은행에서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자산설계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렇게 기억에 남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찝어봤는데, 자, 먼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관점으로 조금 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좀 내려볼게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글을 딱 읽어봤을 때 어떤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까? 이거는 고객의 미래를 위한 선택. 아니면은 여기 아까 자신의 성장도 있었잖아요. 내 성장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윈윈?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소제목을 통해서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주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주제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뭔지는 좀 알겠는데 명확하지 않잖아요. 전 이런 게 특히 이게 500자밖에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글자 수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글자 수, 즉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글자 수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실 땐 난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제목은 여기에서는 여기다 쓸게요. 이 해당 내용은 소제목 작성 시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더 명확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주제가 제시되었으면. 그래서 여기에다 저는 수식어가 필요하다, 수식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산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신한은행은 어떤 은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구조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뭐 하고 싶다, 왜 지원했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한은행의 PWM 센터에 들어가 요걸 설계하며 요걸 꿈꾸고 있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산관리 필요성,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의 모습.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요 브랜드 무엇이고, 그래서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요거잖아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좋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과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요 문장은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뻔하잖아요, 경제활동에. 그래서 아니면 이걸 제일 처음에 열어주는 그런 문장으로 활용하시든가.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제일 처음 쳐도, 우리가 경제활동이란 걸 하는데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생활, 노후자금 확보라고 생각하며 이는 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은행의
여기에 들어가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고 설계하며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먼저 일반 영업점에서 개인금융 영업을 하며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것이고, 여기에서는 금융상품뿐 아니라 요것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금투 자격 분석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요거 되고 싶다. 이렇게 써줄 것 같아요.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걸 좀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다 쓸까요? 지원 동기라고 할 때 보통 추상성이 부여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긴 쉽지 않죠. 내가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떠한 구조로 쓸 것인가. 저는 이 구조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제목,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쓰실 때 나는 여기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무엇이지? 여기에서 펼치고 싶은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해당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써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전제가 있죠. 글자 수가 적은 경우는 이처럼, 글자 수가 많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은 기업 분석.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긴 왜 해당 기업인지 힘든데, 글자 수가 적은 경우는 저는 뭐 이런 식으로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0자밖에 안 되니까. 근데 글자 수가 많은 경우는 당연히 이쪽에다가 비중을 더 둬서 글자 수를 늘려야 되겠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경우에 은행의 존재 이유는 이것이고, 그래서 나는 신한은행에 여기 들어가서 유의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뭐 자산관리 필요성 늘어나고 있잖아. 즉 한마디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욕먹는 게 뭐예요? 이자 수익으로 밥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은행도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증대되고 있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될 시장, 항상 얘기하는 게 자산관리와 무엇입니까? 글로벌이잖아요. 근데 나는 자산관리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자산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런 데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처음엔 여기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자격 취득도 해서 성장할게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들, 해당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세요를 이러한 질문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구체성을 부여하자, 특히나 유통, 소비, 금융 등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위에 제가 구성한 것처럼 그 이유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란 걸 제가 패스트 분석을 써놨는데, 이 패스트 분석은 뭐예요? 해당 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산업이죠. 그럼 약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지원하는 산업 섹터들은 거의 다 포화일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높은 게 어떤 위기 아니면 기회, 이런 부분일 테니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기술학적으로, 그다음 요즘에는 뭐 이지도 있죠.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 아니면 뭐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예를 들어 환경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대한 일자리도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좀 큰 범위로서 직무를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당 기업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요게 글자 수에 따른 기업 분석의 깊이,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 SW는 뭐냐면 수학 분석의 스트렝스랑 위크니스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결국에 뭐 하는 겁니까?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섹터에 있어서의 패스트,
그다음에 해당 기업이 속한 경쟁사 대비, strengths와 weakness. 저는 OT 아까 얘기했던 기회와 위협은 벌이라고 해요. 물론 쓰면 좋겠죠. 근데 외부적인 거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산업적 섹터에서 외부 변수로 두시고, 여기에서 기업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내부적인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타이틀 단 것처럼 평가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형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데 입사 오퍼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 형태,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해당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물론 여기 보시는 신한은행처럼 지원 동기와 포부가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여기서 부족했던 게 요거잖아요. 신한은행이 어떠한 관점에서 자산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원 동기에 똑같이 써주는 거죠. 결국에 저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한 몸이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지 마세요. 지원 동기는 뭐 그냥 신한은행의 최고의 직원이 되고 싶다. 입사 후 포부는 자산관리 설계사가 되고 싶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게 뭐예요? 나는 신한은행에 지원한 이유도 자산 설계 전문가고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도 자산관리 설계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 동기 부분을 만약에 또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산 설계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여기 지원을 했고, 신한은행은 어떤 모습에서 내가 선택한 그런 기준에 맞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어차피 그리고 직무에 대한 거는 직무 영향을 쓸 테니까 라고 해서 입사 후 포부와 지원 동기가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으로서 기업 분석의 내용을 지원 동기에 써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삼성자소서 있잖아요. 1번이 뭐예요? 지동과 포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및 포부가 많아요. 그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뭐 하고 싶은지, 왜 니네 회사인지, 이런 식으로의 작성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을 제시해 주시고 나 이거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걸 꼭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이 글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좀 훌륭한, 글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잘 작성해 주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 구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